2003년 8월 28일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시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PNC 은행에 평범한 날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날 은행에 한 남성이 들어섰는데 그의 행동은 이미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을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침착하게 줄을 서 있던 이 남성, 그의 차례가 돌아오자마자 은행 직원에게 조용히 그러나 결연한 태도로 작은 글씨로 빼곡히 쓰인 종이 9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종이들에는 놀랍게도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성의 요구에는 특별한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은행 직원은 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에는 남성의 목에 폭탄이 장착되어 있으며 그가 짚고 있는 지팡이는 사실 장전된 총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25만 달러를 주면 모두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는 직원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고,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서랍에서 8,700여 달러를 급히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대충 가방에 찔러 넣은 남성은 은행을 서둘러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 5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길에서 막혔고,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충격적인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1시간 전 피자 배달을 갔다가 흑인들에게 덮쳐져 목에 폭탄을 달고 은행을 털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졌고, 빨리 폭탄을 제거해달라는 그의 호소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경찰이 무슨 말을 할 새도 없이 폭발물은 신경질적인 신호음을 내기 시작했고, 불과 30분 후 충격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도로에 앉아있던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남성 브라이언 웰스는 동네 피자 가게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46세의 배달원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웰스는 인질이었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웰스는 은행 강도이자 동시에 희생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웰스의 행위 방식에 경악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강도들은 총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만 자신의 몸에 폭탄을 장착하고 협박하는 경우는 전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은 웰스가 인질로 강요받았다는 그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웰스가 은행 직원에게 건넨 문서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문서에는 웰스 자신, 은행 직원,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경고와 지시 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웰스에게는 지체하거나 불복하거나 신고하면 너를 포함해 모두 죽는다는 위협이 주어졌고, 경찰에게는 너희가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 외에도 웰스의 차 안에서는 그의 이동 경로와 폭탄 제거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된 종이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웰스의 범행 동기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피자 배달원으로 일하던 그는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았으며 전과 기록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채무나 원한 관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웃과 동료들은 그를 친절하고 조용하며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찾은 것 중 눈에 띄는 것은 매춘부 연락처가 적힌 주소록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사건은 분명 배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FBI는 웰스가 범행 직전 피자를 배달했던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송전탑이 하나만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의 흑인들을 조사했지만 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같은 피자 가게에서 일했던 점원 로버트 피네티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드러났지만 수사당국은 이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9월 21일, 이리 경찰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빌 로스틴으로, 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마저리 딜 암스트롱이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자신에게 시신 처리를 부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로스틴의 차고에 있던 냉동실에서 꽁꽁 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신은 암스트롱의 남자친구인 짐 로든이었습니다. 로스틴은 경찰에게 암스트롱이 로든을 살해하고 나에게 시신 처리를 요구했다. 오랜 우정을 생각해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결국 신고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로든의 사망 시점은
웰스의 피자 배달원 폭발 사건 바로 전날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틴의 집은 웰스가 마지막으로 피자를 배달했던 야산 송전탑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모든 단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로스틴의 진술을 토대로 암스트롱을 로든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지역 유지의 딸로 어릴 때부터 미모와 지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정신질환을 앓은 뒤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35세의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결혼했지만 남편이 집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자 병원을 과실로 고소해 합의금 17만 5천 달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암스트롱은 로든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로스틴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시신 모욕죄만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복수심에 불타던 암스트롱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치며 로스틴이 피자 배달원 폭발 사건의 주범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로스틴이 가족과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25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를 사주했다. 나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FBI는 로스틴의 집이 웰스가 마지막으로 피자를 배달했던 곳과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그의 집에서 폭발 장치 부품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로스틴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그가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 좋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룸메이트인 플로이드 스톡턴이 폭발 사건 직후 사라진 것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로스틴은 범행을 완전히 부인했고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력 용의자인 로스틴은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2004년 7월 림프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그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되었고 사건은 점점 더 미스터리로 남아갔습니다. FBI는 사건이 발생하고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폭발 사건에 연루된 새로운 인물 제시카 홉식을 찾아냈습니다. 웰스의 집에서 발견된 지역 매춘부 연락처에서 그와 특히 자주 연락했던 이가 바로 홉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나중에야 진술했는데 그녀는 케네스 반스라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폭발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 반스는 홉식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고 홉식은 웰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반스의 집에서 암스트롱과 로스틴을 보았지만 범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홉식의 진술로 수사는 속도를 냈습니다. 암스트롱의 오랜 친구이자 마약 판매상이었던 반스는 중형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는 암스트롱이 사건의 주범이라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어머니의 유산과 귀중품을 PNC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이 그의 동의 없이 아버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암스트롱은 은행과 아버지에게 보복하기로 했죠. 암스트롱은 나에게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지만 내가 대가를 요구하자 그녀는 은행을 털기로 했습니다. 반스의 증언에 따르면 암스트롱, 로스틴, 반스, 웰스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로스틴의 집에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웰스에게는 홉식의 마약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은행 강도를 하게 했고 체포되면 흑인들이 강요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웰스의 동료인 로버트 피네티도 있었다고 반스는 말했지만 그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웰스에게 가짜 폭탄을 채우는 것이었지만 암스트롱이 진짜 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웰스는 피자 배달을 가장해 모의 장소에 왔을 때 진짜 폭탄을 목에 채우려 하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로스틴과 플로이드 스톡턴이 협박하며 은행을 털면 폭탄을 제거해주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홉식과 반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로든 살인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암스트롱은 끝까지 웰스 사건에서만큼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폭발 사건 발생 4년 후인 2007년 7월 검찰은 피자 배달원 폭발 사건 공모 혐의로 암스트롱과 반스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웰스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폭탄을 만들었는지, 누가 웰스의 목에 폭탄을 매달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웰스도 이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암스트롱은 웰스 살해 공모 혐의로 종신형에 30년형이 더해졌으며
반스 역시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암스트롱은 2017년 4월 교도소에서 유방암으로 쓸쓸히 사망했고, 당뇨를 앓던 반스는 2년 후에 교도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웰스를 죽인 공범이었지만 각자의 이기심과 분노가 얽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끝내 웰스의 살인자를 단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원히 미해결된 채 남아 누가 웰스의 목에 폭탄을 매달았는가라는 질문을 영원한 의문으로 남겼습니다.